주가 확인 전 그 두 번째 시간이다.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한 회사. 하지만 설립 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약 하나 출시도 못한 회사. 6년째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진짜 미친 회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벤처기업에 2천억 원 넘게 투자해서 손실만 1천억 원 넘게 봐버린 능력 없는 회사. 신약 개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돈 쓰는 회사. 주가 최고점 대비 무려 94.99%가 하락해버린 정말 차트만 봐도 기겁하게 되는 회사. 오늘은 코스닥에 상장된 K바이오 1세대 기업 제넥신, 그리고 창업 후 22년간 제넥신을 통솔해 온 성영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가다. 이 회사는 대체 왜 95%나 폭락해버린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계좌줄을 걸러내는데 더욱 노력할 테니 부탁한다. 제넥신은 우리나라 공학계열 1위인 포항공대, 포스텍의 학내 벤처로 시작했고 2009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K증시에 입성한 1세대 바이오텍으로 분류된다. 이런 상징성 있는 회사가 주가는 상장 폐지되는 회사처럼 개나락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출시된 신약 하나가 없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25년간 개발 하나 못하고 있으니 시장과 주주들이 질려버려서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 먼저 제넥신이 자신있다고 했던 파이프라인인 GX-I7은 28건의 임상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다. 심지어 이 파이프라인은 단독 임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임상을 했는데도 단독으로 유효성을 입증한 적도 없고 병용 임상에서조차 크게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항암제에서 주로 쓰이는 항목들을 1차 평가지표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파이프라인의 돈은 미친듯이 쓰고 있으니 주주로서 대단히 환장할 노릇이 아니냐? 라이센스 아웃을 해도 유의미한 라이센스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제네신에서 스피노프한 회사. 관계사와 합작사의 에러를 하기 때문에 진정 찐거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인가다. 참고로 내 기준의 찐거래라고 하는 수준은 유한양행이 레이저 티닙을 미국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에러한 것, 리가켄바이오가 얀센의 ADC 후보물질을 에러한 것, 그리고 알테오젠이 미국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계약한 것 정도는 돼야 찐거래인 것인거다. 다시 돌아와서 자궁경부암 DNA 백신 파이프라인인 GX-188이도 언론 플레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2023년 1월 GX-188이가 조건부 허가 신청 자격을 확보했다고 호재성 기사를 내보냈으면서 8개월 뒤 2023년 9월에는 시장성이 낮다며 조건부 승인 신청을 포기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주주들이 그때 당시 개빡쳤던 이유는 이 파이프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사옥 짓는데 622억 원, 다른 회사 투자해서 손실 본 게 1,700억 원이 넘는데 이런 곳에 돈 안 썼으면 유증도 필요 없었잖아. 24억이야. 빈혈치료제 파이프라인인 GX 이사는 곧 인도네시아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지만 판매를 시작해도 제넥신이 가져가는 로열티는 완전 제로인 것이며, 성장호르몬 파이프라인인 GX H굿 또한 2025년 중국에서 출시 예정이지만 판매를 시작해도 많이 팔리지 않을 경우 로열티가 제로가 된다는 것인거다. 앞에서 말한 4개 파이프라인이 제넥신의 파이프라인인데 하나도 멀쩡한 것이 없고 매출에 대한 로열티조차 받지 않는 계약을 하는 이 회사는 대체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연구소인지가 헷갈릴 수준이며, 이럴 거면 대체 상장은 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인거다. 두 번째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펌핑해놓고 기사 나온 당일 대주주는 매도를 한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깜냥도 안 되는 바이오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제넥신도 인터루킨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임상을 했는데 결과도 좋다고 하고 면역세포를 증식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물은 우리 것이 최초다 라고 설명하자 시장에서는 드디어 우리 제넥신이 코로나 시대 신약 물질 제대로 엮이면서 대박으로 가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반영되며 6개월간 주가가 무려 4배가 넘게 폭등해버린다. 이 기사가 나온 날은 2020년 8월 27일, 물론 그 전에도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주가도 오르는 상황에서 대표인 성영철 본인은 좋은 일 한다고 지분 증여하고 경영진, 친인척 관계사인 SL바이젠 보유분 팔고 심지어 팔았던 타이밍도 꼭지를 맞춰버렸으니 진짜 고점 판독이 제대로 작용해버린 지리는 타이밍이었던 것인거다. 주가 펌핑 제대로 해놓고 고점 매도해버리니 과연 누가 이걸 비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쉐이키야. 그때를 기점으로 주가는 4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지옥의 월봉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며 고점 대비 무려 95%가 하락해버렸고 물려버린 주주들은 진짜 쓴맛 매운맛 지옥맛을 보고 있는 상황. 하여튼 이놈의 대주주 매도가 문제다.
주주들은 적자를 보는 회사를 하락 구간다 버티고 믿고 존버하는 사이 주식 팔고 먹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럼 이 회사의 전망은 과연 한 송이의 장밋빛 희망이라도 있긴 있는 걸까?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짱짱하긴커녕 부실하기 짝이 없고 영업이익이 언제까지 적자일지도 파악이 안 되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바이오 섹터 투신 약화로 제넥신의 주가도 더욱 하락 중이고 투자한 회사의 지분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회사의 희망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대주주가 매도한 바이오 회사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자. 끝.